국경을 넘은 우정. 한강과 자전거는 참 잘 어울립니다. 특히 잠원 한강공원의 자전거 코스는 정말 좋습니다. 5.4km나 되는 자전거 도로를 달리며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면 저절로 엔돌핀이 솟아오르는 것 같지요. 특히 친구들끼리 무리를 지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은 유난히 더 보기 좋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을 해도 그것이 오히려 유희 같습니다. 아마 친구는 서로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사이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이곳엔 국경을 넘은 우정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450년 세종대왕 즉위 32년째 되던 해, 명나라 사신이 의주와 평양을 거쳐 태평관에 당도했습니다. 조선조정은 부산해졌습니다. 늘 그랬지만 명나라 사신의 방문은 당시 조선조정에선 중대한 행사였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신은 새로운 명나라 황제의 즉위 소식을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하, 이번에 오는 명나라 사신 예겸은 한림원 학사라 하옵니다. 그렇소. 이는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니 우리 쪽에서도 한치의 실수가 없어야 할 것이오. 예겸을 잘 맞이하도록 하시오. 한림원은 황제의 조칙이나 외교 문서를 작성하고 역사 편찬을 맡아보는 기관이었죠. 그런데 외교 사절로 한림원 학사가 오는 게 왜 그리 대단한 일이었을까요? 전하, 우리 조선에 대한 명나라의 시각이 많이 바뀐 것 같사옵니다. 늘 환관을 보내더니 말이옵니다. 그렇습니다. 중화 사상에 젖은 명나라는 조선을 제후국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환관을 사신으로 보내왔죠. 솔직히 조선 조정으로선 이것이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번엔 한림원 학사가 사신으로 온다니 세종은 각별히 학식이 높은 관리들을 가려 뽑아 예겸을 맞이하러 보냈습니다. 조선 조정은 산의 진미와 아름다운 음악으로 명나라 사신 예겸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예겸은 조선의 성균관을 찾아 문묘를 배하라고 선비들과 달례를 행했습니다. 헌데 이 자리에 나온 선비들은 얼굴이 살짝 굳어 있었죠. 사실 그들은 뛰어난 문장으로 예겸의 기를 죽이고 싶었거든요. 그게 조선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라 여겼던 거죠. 선비들은 예겸을 향해 도전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명나라 한림원 학사 예겸 선생을 이리 뵙게 되어 광영이옵니다. 지금까지 줄기차게 환관들만 보내기에 명나라 조정에는 환관들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림원 학사께서 왕림하시니 적이 안심이 되옵니다. 30대 중반 한창 나이인 예겸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들 그렇게 눈에 힘이 들어가 계십니까? 자, 눈에 힘 풀고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조선의 젊은 선비들과 예겸은 즉석에서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사생결단하듯 시를 짓는 조선 선비들과 달리 예겸은 여유롭게 그 시 하나하나를 다 받아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몇 시간이 지나자 조선 선비들은 지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예겸은 한강으로 유람을 떠났습니다. 그곳이 지금의 잠원 한강시민공원 앞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종은 집현전 학사 성삼문, 신숙주, 정인지를 한강으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었죠. 우리 집현전이 절대 한림원에 뒤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지. 아니. 우리 집현전이 한림원보다 몇 수 위라는 걸 보여주자고요.
예겸과 비슷한 30대인 신숙주와 성산문은 잔뜩 벼르며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50대의 정인지는 사람 좋게 웃으며 조용히 뒤따라오면서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우리는 친구를 만들러 가는 거지 적을 만들러 가는 게 아닐세. 이윽고 세 사람은 예겸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예겸은 빙글빙글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죠. 좀 전에 한 무리의 선비들이 울상을 짓고 돌아갔는데 이번엔 두 번째 부대가 오신 겁니까? 바로 이때였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정인지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정인지라 하옵니다. 대인을 뵙게 되어 광영이옵니다. 저는 특히나 의문학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귀국의 의문학을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만. 아니, 저분이 왜 저러실지? 의문학, 뭐 그 정도야. 헌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조선의 젊은 선비들은 왜들 다 저렇게 눈에 힘을 주고 있죠? 저러다가 눈에 치 나겠습니다. 저 힘들어간 눈들 말입니까? 졸지 않고 감지 않고 서리빨처럼 세상을 응시하는 눈. 저 눈들이 조선을 지키는 빛이랍니다. 조선을 지키는 빛? 과연. 이윽고 냉기가 돌던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머무는 동안 예겸과 집현전 학사들은 한강에서 뱃놀이를 하며 깊은 우정을 다졌습니다. 나중에 헤어질 때는 중마고우와 헤어지는 것 같은 슬픔도 느꼈지요. 훗날 예겸은 이때의 추억을 떠올리며 조선 여행기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해편이었습니다. 요해편에서 그는 조선의 아름다운 풍광, 조선 선비들의 높은 학식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친구가 되고 싶다면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개인이건 국가건 그 원리는 똑같을 겁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향해 마음의 문을 꼭 닫아 걸고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조금만 열어보세요. 어쩌면 맞은편 문은 벌써 활짝 열려 있을지도 모릅니다.